부산의 오래된 주택가. 매년 명절이나 제사날이 다가오면 집안은 분주해졌다. 큰며느리 지연은 새벽같이 일어나 탕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다듬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녀의 자리는 늘 부엌 한 구석이었다. 기름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인 공간 속에서 지연은 묵묵히 손을 놀렸다. 지연은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만 마치고 곧장 공장에 취직해야 했다. 대학은 언감생심이었다. 반면 둘째 며느리 서연은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늘 세련된 옷차림과 유창한 영어, 화려한 경력으로 시댁에서 칭송받았다. 제사 준비로 정신이 없는 어느 날,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향수 냄새와 함께 들려오는 하이힐 소리에 집안 공기가 바뀌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반갑게 맞았다. 아이고, 우리 서연 왔구나. 역시 우리 집의 자랑이야. 서연은 부엌에 들어서더니 상위의 음식을 훑어보며 웃었다. 형님, 음식 솜씨는 정말 어메이징하시네요. 이런 탤런트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죠. 일부러 영어 단어를 섞어 말하며 칭찬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조롱이 배어 있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다. 그러게, 공부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영어를 잘하니 세상살이도 편하지. 누구는 평생 부엌에서 전만 부치고 있잖니. 그 말은 명백히 지연을 겨냥한 것이었다. 순간 지연의 가슴에 얼음물 같은 것이 확 끼얹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과일 접시를 옮겼다. 식탁에 둘러앉아 음복을 하는 자리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서연은 최근 학회 발표가 국제학술지에 실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자랑했고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했다. 남편은 술잔만 기울였고 지연은 밥 한 숟가락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다. 며칠 뒤 지연은 장을 보기 위해 자갈치 시장에 나갔다. 늘 활기차고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금발의 외국인 관광객 2명이 다가와 영어로 무언가를 물었다. 지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뭘 그렇게 쩔쩔매세요? 돌아보니 서연이었다. 그녀는 곧장 외국인에게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다. 관광객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 인사를 남기고 떠났다. 서연은 지연을 빤히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눈빛에는 이래서 배워야 한다는 우월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장바구니만 꼭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현관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곧장 서재로 향했다. 먼지 쌓인 책장에서 남편이 젊을 때 보던 낡은 영어 회화책을 꺼냈다. 알파벳이 빽빽히 적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두렵고 막막했지만 동시에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불씨가 피어올랐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연은 책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날 밤 그녀는 인생의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지연은 낡은 영어책을 펼쳤다. 알파벳 A, B, C조차 낯설게 보였다.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첫 장에 나온 인사말 헬로를 몇 번이고 따랐으며 입으로 중얼거렸다. 종이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지연은 부엌 식탁에 앉아 연필을 잡았다. 1, 2, 3를 중얼거리며 노트에 숫자를 써내려갔다. 손이 떨리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 싸움은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이상함을 눈치챘다. 새벽마다 불 켜진 부엌에서 들려오는 지연의 작은 목소리에 짜증을 냈다. 그만 좀 해라. 나이 들어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니? 괜히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시어머니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가도 모두가 잠들면 다시 펼쳤다. 남편 역시 처음엔 못마땅해했다.
여보, 몸도 힘든데 왜 또 공부까지 해? 당신이 영어 한다고 어디 쓰겠어? 그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그녀는 작은 사전을 구입해 단어를 하나하나 베껴 적었다. 부엌벽에는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갔다. 애플, 사과, 오터, 물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입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남편은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동행하지 못했고 지연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했다. 우연히 그날 서연도 함께 따라왔다. 대학 강의가 없는 날이라며 어머니 곁을 챙겼다. 대학병원 진료실 안, 나이가 지긋한 한국인 의사 옆에는 젊은 외국인 의사가 서 있었다. 의사가 영어로 몇 가지 의견을 주고받자 지연은 귀가 먹먹해졌다.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서연은 능숙하게 끼어들어 어머니의 증상을 설명하고 의사와 소통했다. Blood pressure is high. She has taken this medicine for years. 서현의 영어는 매끄럽고 자신감 넘쳤다. 의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 순간 진료실의 중심은 온통 서연이었다. 지연은 구석에 앉아있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진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서연은 지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형님, 제가 있어서 다행이죠. 이런 상황에 영어를 몰랐으면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그 말은 친절한 척하면서도 노골적인 경멸을 담고 있었다. 시어머니 역시 맞장구 쳤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한다. 못 배운 게 죄지. 지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자 다시 책상을 펴고 앉았다. 낮에 들었던 단어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블러드 프레셔, 프리스크리프션. 그녀는 사전을 뒤적이며 단어를 공책에 적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적을 때마다 낮에 받은 모욕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이제 그만두자는 목소리가 속에서 속삭였지만 지연은 연필을 더 세게 쥐었다. 서현의 비웃음, 시어머니의 한숨, 시장에서의 굴욕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공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다. 무시와 경멸을 이겨내기 위한 무기였다. 시간이 흐르며 지연의 하루는 점점 빡빡해졌다. 낮에는 제사 준비와 집안일, 밤에는 영어 단어 암기. 피곤이 쌓여 몸이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점점 단단해졌다. 남편은 그런 지연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말없이 다가와 스탠드 조명을 새로 사다 놓기도 했다. 직접적인 응원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 작고 조용한 지지였다. 지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녀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불씨가 그녀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리라는 것을 믿으며 그녀는 오늘도 새벽을 맞았다. 몇 해가 흘렀다. 지연의 공책은 수십 권으로 불어났고 낡은 사전은 군데군데 페이지가 찢어질 정도였다. 처음에는 알파벳조차 버거웠지만 이제는 간단한 신문 기사를 해석할 수 있었고 외국 라디오 방송에서도 단어 몇 개쯤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유창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지연에게 그것은 커다란 진전이었다. 그러던 중 지연은 집 앞 작은 가게 자리를 얻어 떡집을 열었다. 원래는 집안에서 해먹던 송편과 약과를 이웃에게 선물로 나눠주곤 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연은 떡을 만들면서 영어로 간단한 라벨을 붙였다. 라이스 케이크, 커리언 트러디셔널 디저트,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부산에서는 의외로 효과가 있었다. 가게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단골 손님이 늘어나고 블로그와 SNS에 정직하고 건강한 떡집이라는 후기가 올라왔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카메라 앞에 선 지연은 긴장했지만 기자가 영어로 질문했을 때 또박또박 대답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으나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 장면을 TV로 지켜본 남편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영어를 배우느냐라며 투덜대던 그가 이번에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작은 라디오를 사와 지연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뉴스도 듣고 발음도 익히면 좋을 것 같아서 지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남편의 그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외로움을 조금은 덜어주었다. 하지만 시댁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명절이 다가오자 서연은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나 영어로 최신 연구 성과를 늘어놓았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레 웃으며 역시 서연이는 다르다며 연신 칭찬했다. 지연은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내 자리에서 당당히 설 거야. 며칠 뒤 떡집에 외국인 관광객 3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메뉴판을 보며 서로 수군거리다가 지연에게 다가왔다. Excuse me, what is this? 지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곧 용기를 냈다. This is songpyeon, Korean rice cake. Made with rice and sesame. 발음은 서툴렀으나 그녀의 말은 분명했다. 관광객들은 환하게 웃으며 오, 베리 고드 하고 답했다. 그들은 떡을 맛보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가게를 나서며 생유라고 인사했을 때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이 직접 영어로 대화하고 이해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외국 손님과 직접 대화를 했다. 떨렸지만 나의 말이 통했다. 몇 년 전 시장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내가 아니다. 그녀는 공책을 꼭 끌어안았다. 가게는 점점 성장했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직원도 1명 고용하게 되었고 인터넷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장사가 아니라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었다. 지연은 떡집 간판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비록 여전히 길은 멀고 서현의 그림자는 크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 앞에 놓인 작은 빛을 보았다. 그것은 수많은 새벽과 눈물, 조롱과 모멸을 견딘 끝에 얻어낸 소중한 빛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라는 것을. 떡집이 자리 잡은 지 몇 년, 지연의 이름은 지역사회에서 꽤 알려지게 되었다. 지역 방송뿐 아니라 잡지에서도 그녀를 다루었고 전통을 지키며 세계로 나아가는 여성사업가라는 제목이 붙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린 국제음식박람회에 참가해달라는 초청장이 도착했다. 게다가 한국 전통 디저트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영어로 발표해달라는 요청까지 함께였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다. 수백 명 앞에서 그것도 영어로 발표하다니. 하지만 지연은 깊은 숨을 고르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내가 걸어온 모든 날이 이 무대를 위해서였다. 남편도 이번에는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매일 밤 발표 원고를 읽어주고 발음을 교정해주며 묵묵히 응원했다. 발표 당일 지연은 하얀 저고리와 옅은 분홍 치마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서니 온몸이 떨렸지만 첫 문장을 내뱉는 순간 이상하게도 차분해졌다. Good afternoon. My name is Ji-yeon. Today, I want to share the story of Korean traditional rice cakes, tteok.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차분히 풀어냈다. 떡이 한국인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어떻게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하여 세계 시장에 나아갈 수 있는지, 문장마다 정성껏 준비한 흔적이 묻어났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진심은 청중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발표가 끝났을 때 객석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지연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행사가 끝난 뒤 지연은 또 다른 초청을 받았다. 이번에는 서연이 교수로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해 달라는 것이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해온 동서 앞에서 서는 것, 그것은 단순한 강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연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 강연 당일 대강당은 학생들로 가득했다. 사회자가 지연을 소개했다. 오늘 모신 분은 부산에서 전통떡을 세계화한 사업가 김지연 대표님이십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보냈고 그 순간 지연의 시선은 뒷자리에 앉아있는 서연과 마주쳤다. 서연의 얼굴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다가 곧 익숙한 냉소로 바뀌었다. 지연은 강단에 올라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다. 배우지 못해 무시받던 시절, 시장에서 굴욕을 겪었던 날, 그리고 새벽마다 영어책을 붙잡고 울며 공부했던 세월. 학생들은 숨죽여 들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서연이 손을 들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학력은 고졸에 불과한데 과연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조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간 강당이 술렁였다. 모두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다. 그러나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답했다. 맞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넘게 새벽마다 공부했고 직접 사업을 일으켜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자격입니다. 책 속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경험 역시 값진 배움 아닐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쏟아냈다. 어떤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기도 했다. 서현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때 강의실 앞줄에 앉아있던 외국인 교환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는 서툰 한국말로 말했다. 저는 오늘 강연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질문은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억울한 발음이었지만 정성 어린 목소리에 지연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수십 년 전 외국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자신이 떠올랐다. 이제는 그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 자신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듯한 순간이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지연은 알았다. 자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 여인이 아니었다.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바로 김지연이었다. 강연이 끝난 뒤 학생들은 지연을 둘러싸고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자고 했다. 누구는 저도 꼭 창업해보고 싶어요라며 눈을 반짝였고 또 누구는 대표님 말씀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했다. 지연은 그들의 뜨거운 열정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강당 뒤편 서연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명성은 빠르게 무너졌다.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고 학교 측은 조사를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시어머니조차 평생 믿었던 둘째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욕보였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지연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몰려왔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그림자가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결국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에 달려있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반면 지연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떡집은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해외 바이어와의 연락도 늘었다. 그녀는 이제 영어 이메일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었고 화상회의에서 자신있게 설명을 이어갔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배운 것을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여성센터에서 무료 영어 공부 모임을 열었다. 저도 늦게 시작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여성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남편은 이제 친구들에게 아내 자랑을 하며 웃었다. 내 아내는 고졸이지만 세계와 통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지연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시어머니 역시 더 이상 노골적인 차별을 하지 않았다. 비록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의 날카로운 말들은 사라졌다. 어느 날 지연은 장을 보기 위해 시장에 갔다. 그곳은 과거 자신이 외국인 관광객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장소였다. 그러나 이제 상인들은 그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다. 대표님, TV에서 잘 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는 예전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누구보다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서연이 살던 아파트 앞을 지나쳤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다. 지연은 잠시 멈춰서서 속으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준 상처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다. 내가 날 얕잡아본 그 시간들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리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저녁, 지연은 거실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공책을 펼쳤다. 처음으로
헬로를 삐뚤빼뚤 쓰던 글씨가 남아있는 그 공책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지연은 새 공책에 첫 문장을 적었다. 아무도 당신의 가치를 대신 정할 수 없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힘이 된다. 글씨는 단단했고 그녀의 마음도 단단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졌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지연은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 여인이 아니었다. 스스로 이름을 세상에 새긴 사람, 바로 김지연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